네, 고성구 칼럼입니다. 레알 팔리틱스에 충실하자. 레알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리얼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이게 이제 이탈리아나 스페인 쪽에서는 이걸 리얼을 레알이라고 그러나 봐요. 이제 정치학 용어로 그쪽의 발음을 받아서 그냥 레알 팔리틱스라고들 하는데, 이게 진짜 정치 또는 정치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뭐 추석 연휴이기도 해서 제가 좀 편안하게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치학이라는 건 말이죠. 정치학이라고 하는 게 2500년 전에 플라토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는데, 이 플라토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이 공자, 노자 시대 때부터 시작되는 이 정치학이라고 하는 게 2500년 전에 2000년 전에는 또 1500년 전에는 이게 정치라고 하는 이 학문이 이게 윤리학이거나 종교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전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졸렌, 자인이 아니라 졸렌 영역이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have to, should be 이런 겁니다. 뭐 해야 돼. 이런 수준의 정치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자님 말씀도 보면 정치란 이러해야 돼. 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치란 이거야 라고 객관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정치란 무릇 이러해야 돼 라고 당위적 윤리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그건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또 중세 교부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란 이러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윤리의 영역, 종교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가 나타나서 600년 전에 마키아벨리가 나타나서 이 마키아벨리가 정치는 이거야 라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해야 돼 라는 졸렌의 시대, 졸렌의 영역을 넘어서서 정치는 이러해 라고 자인의 시대로 가버려요.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리와 종교의 외투를 입고 있었잖아요. 그 이전의 정치가, 이전의 정치학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위선이었던 거예요. 이러해야 돼 라고 하는 당위의 영역으로 정치를 설명하면서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 마치 종북 주사파들 문재인 정권이 정치는 이러해야 돼 라고 겉으로는 외치면서 실제로는 딴짓하는 내로남불했듯이 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그런 거 말고 실제 정치는 이러해 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키아벨리로부터 비로소 정치는 윤리에서 과학이 됐다. 종교에서 과학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재명이를 보면 말이죠. 윤리의 영역, 막연하게나마 정치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윤리와 도덕의 영역에 있었던 한국 정치를 정치는 이런 거야 라고 현실의 영역으로 확 갖고 나온 역할을 이재명이가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지 형을 지한테 마음에 안 들고 자꾸 뭐라고 한다고 정신병원에 막 집어넣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형수한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혼자서 조용히 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그 녹취록 다 들었잖아요. 이재명의 입에서 나온 그 정말 천박한 쌍욕을 다 들었잖아요. 이자가 온갖 범죄 혐의가 있잖아요. 자범, 사범의 자범인데다가 온갖 범죄 혐의가 있잖아요. 그 안에는 또 어떻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자는 개딸이라고 스스로 이름 붙인 정말 천박한 집단에 의해서 지지받고 있잖아요. 이 개딸들이 168석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을 막 그야말로 동네 양아치 지나가는 학생 위협하듯이 연일 협박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이 이 개딸들 몇 명한테 막 끌려다니잖아요. 이런 황당한 정치는 지금껏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대놓고 버젓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하는 말이 뭡니까? 정치는 원래 이런 거야. 이것이 정치다. 이재명이는 이거를 윤리나 도덕으로 위장하지 않아요. 위선 떨지 않는다. 24일간을 굶었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남의 눈 때문에라도 천막에서 뭘 해도 천막에서 했을 텐데 이자는 그냥 대놓고 출퇴근하잖아요. 대놓고 대표방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서 지는 24일간 단식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별로 신경도 안 써. 원래 정치는 이런 거야. 대놓고 레알팔리티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 대놓고 기존에 정치는 이런 것이야 라고 당위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의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그럴 수가 있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하는 것 아니야? 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이 현실 정치, 레알팔리티스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이재명이한테는 귓등에도 들어가지 않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한테는 내가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하고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뭐 기존의 정치인들처럼 아닌 것처럼 폼 잡는 거 이런 거 이재명이한테는 아무 관심 없어요. 확실하고 화끈해. 날 따르는 자 내가 분명하게 살펴줄 거야. 근데 날 반대하면 다 죽여. 이재명이가 아주 화끈하게 실제 정치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정치가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치가 세속화되는 겁니다. 세속화되는 거예요. 정치가 종교의 영역, 성적인 영역, 그러니까 아주 좀 이 고상하고 위대하고 막 이런 영역인 것처럼 잘 포장되고 위장되어 왔다가 이 정치가 완전히 속물처럼 세상 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정치가 현대화된다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그걸 제대로 해주고 있어요. 정치란 원래 이런 거야. 괜히 뭐 건방 떨고 말이야. 위선 떨고 아닌 척하고 그런 짓 하지 마. 정치는 원래 이런 거야. 돈 놓고 돈 먹기야. 권력 놓고 권력 먹기야. 내 사람 많으면 이기는 거야. 뭐 내가 죄를 좀 저지르면 어때? 안 걸리면 되지. 이게 이재명의 정치예요. 그래서 파렴치하기가 이를 데 없고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는데 이게 버텨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키아벨리가 정치를 이렇게 설명을 할 때의 그 모델이 체사레 보르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그 이탈리아 공국 중에 하나를 이끌고 있던 체사레 보르자인데 이 체사레 보르자라는 사람을 그 일본의 시오노 나나미라는 작가가 이 체사레 보르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체사레 보르자 혹은 우아한 냉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아한 냉혹. 이 체사레 보르자는 당대에 600년 전에 침묵의 암살자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의 아주 잔혹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리더십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보면 정적을
화친하자, 평화 협정을 맺고 초청을 해요. 그래서 축제를 벌여. 잔치를 벌여요. 그 정적과 그 수행원들 수십 명이 와서 같이 잔치를 벌이는데 평화 협정 후 잔치. 그 잔치장에 술에다 독을 타갖고서 수십 명을 다 독살해 죽여버려요. 이런 잔혹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게 체사레 보르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겁을 내게 됐어요. 그런데 시오노 나나비가 이 체사레 보르자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이탈리아 독립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이런 잔혹한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자들은 목적 자체가 사익이었다는 거예요. 마키아벨리가 이 체사레 보르자를 모델로 해서 군주로인하는 책을 씁니다. 그때 그 문제의식도 똑같아요. 체사레 보르자는 어쨌든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권모술수를 행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간지를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치가 세속화되고 원래 정치는 이런 거야 라고 이재명이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체사레 보르자가 될 수 없고 이재명이가 군주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자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익이에요. 마키아벨리가 그렇게 체사레 보르자를 높게 평가했던 체사레 보르자의 궁극적 목적인 이탈리아 통일이라고 하는 공익이 아니라 이재명이는 이재명과 그 똘마니들 내 집단적 사익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정치는 우아하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정치는 천박 그 자체라고요. 뻔뻔함 그 자체라고요. 따라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권합니다. 이재명이를 도덕적 잣대를 갖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건 입만 아파요. 이 자는 이미 도덕 윤리를 벗어나 있는 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 그리고 자기 무리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 감옥에만 가지 않으면 된다. 불법이라도 감옥에만 가지 않는 불법이면 된다.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자예요. 이런 자한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도덕적, 윤리적, 상식적 비판은 이 자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자한테 의미가 있는 유일한 것은 법과 힘입니다. 목적이 사익이냐 공익이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자유우파도 권모술수를 써야 돼요. 그런데 그 권모술수는 자유우파 정치인이라면 공익적 목적이라고 하는 분명한 전제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공익적 목적이 없는 사익을 위한 권모술수를 행한다? 그가 자유우파라 하더라도 이재명이랑 다를 게 뭐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에게는 더 이상 도덕적인 비난, 인간적인 비난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거는 그에게 사치스러운 것이다. 이재명에게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것은 감옥에 갈 거냐 말 거냐. 감옥에 갈 죄를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 더 나가서 감옥에 갈 죄를 저질렀는데 이걸 들켰냐 안 들켰냐. 그 사법의 영역에 맡겨두고 이재명이에 대해서는 비웃고 조롱해 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장 큰 형벌이 된다. 진지하게 접근하면 할수록 이재명이 기만 살려주는 것이다. 이런 자에게 정치적인 형벌은 비웃고 조롱해 주는 것이다. 오늘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